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진돗개를 입양한 한 미국인의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샘 아들러입니다. 샘은 미국 군대에서 폭발물 탐지견 운용요원으로 복무했던 베테랑 군인이었어요. 그는 군 생활 동안 자신의 충성스러운 파트너였던 셰퍼드 톰슨과 함께 이라크 전쟁터에서 수많은 생사를 넘나들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샘과 톰슨은 이라크에 파견되어 매일같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특히 도로 곳곳에 매설된 급조 폭발물을 탐지하는 일이 주된 임무였죠. 어느 날 그들은 바그다드 외곽 지역에서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작전 중 톰슨이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샘은 그 순간 톰슨의 반응을 신뢰하고 모두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불과 몇 미터 앞에 매설된 폭발물을 발견하게 되었죠. 만약 톰슨의 재빠른 탐지가 아니었다면 팀 전체가 큰 위험에 처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날 샘과 톰슨은 주택가에서 수색 작전을 수행하던 중 톰슨이 집 안쪽 벽을 향해 짚기 시작했습니다. 샘은 바로 조사를 시작했고 벽 안에 숨겨진 지뢰와 폭발물을 찾아냈습니다. 샘과 그의 팀은 톰슨 덕분에 또 한 번 무사히 작전을 마칠 수 있었어요. 샘은 그때마다 톰슨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며 둘 사이의 유대감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제대할 때가 다가오면서 샘은 어쩔 수 없이 톰슨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군견은 군의 자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군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었죠. 샘은 톰슨을 떠나보내는 순간 그동안 느꼈던 동료애와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후 제대한 샘의 마음에는 큰 공백이 남아 있었죠. 제대한 샘은 새로운 반려견을 찾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시청하게 된 한국 진돗개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진돗개의 충성심과 독립적인 성격을 강조하며 실제 사례를 통해 진돗개가 얼마나 특별한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영상 속에서 소개된 한 진돗개의 이야기는 샘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 진돗개는 한국에서 주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임시보호 가정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미국 가정으로 입양되었지만 그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출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드넓은 숲으로 도망친 진돗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야생에서 홀로 생활하며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죠. 이 진돗개를 찾기 위해 한국의 임시보호자는 23,000km라는 먼 길을 날아 미국으로 직접 가서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현지 사람들과 협력하여 수색 작업을 이어갔지만 넓은 숲과 험난한 지형 탓에 쉽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는 포기하지 않고 무려 10일간 숲속에서 생활하며 진돗개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보호자는 숲속에서 홀로 웅크리고 있던 진돗개를 발견했어요. 보호자가 한국에서 사용하던 특유의 휘파람 소리를 듣자 진돗개는 경계심을 풀고 보호자에게 조심스레 다가와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제야 진돗개는 새로운 주인에게 적응하지 못했던 이유가 깊은 주인 상실의 슬픔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큰 영감을 받은 샘은 진돗개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돗개가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강한 유대감을 지닌 품종이라는 사실에 크게 감동했어요. 그리고 샘은 마치 이라크에서 톰슨과 함께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느꼈던 강한 동료애와 비슷한 감정을 진돗개를 통해 다시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샘은 진돗개 입양을 위해 여러 보호소를 찾던 중 주인의 사망으로 안락사를 앞두고 있는 진돗개 한 마리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진돗개 역시 주인의 죽음 이후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고 새로운 가정에서도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샘은 이 진돗개가 자신이 겪었던 상실의 아픔과 비슷한 고통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입양을 결심했죠. 샘은 보호소에 도착해 진돗개를 처음 마주한 순간 그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카라카라고 불리던 이 진돗개는 고요한 눈으로 샘을 바라봤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죠. 이전 주인을 잃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보호소에 지내던 카라는 이제 또다시 새로운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던 겁니다. 안녕, 카라. 나는 샘이야. 앞으로는 내가 내 곁에 있어줄게. 샘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지만 카라는 그저 가만히 서서 샘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보호소 직원은 샘에게 속삭였어요. 카라는 이전 주인과 정말 깊은 유대감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을 믿으려 하지 않는 거죠. 샘은 그 말을 듣고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카라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고 싶었죠. 그렇게 샘은 카라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샘은 카라가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풍성한 사료와 푹신한 침대를 마련하고 매일 산책을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카라는 좀처럼 샘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그저 멀찍이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샘이 자리를 비우면 그제서야 먹기 시작했습니다. 샘의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죠. 하루는 샘이 카라를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면 카라는 거칠게 짖으며 뒷걸음질 치곤 했어요. 샘은 카라를 달래며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카라는 오히려 줄을 잡아당기며 도망가려 했습니다. 샘은 카라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샘은 출근길에 카라가 유리창을 긁으며 애처롭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카라는 항상 무심한 듯 행동했기에 샘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카라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걸까? 샘은 그날 일을 빨리 끝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보니 카라는 침대 밑에 숨어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죠. 샘은 카라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카라가 있는 방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카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샘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카라는 고개를 돌리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샘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밤 샘은 이라크에서 톰슨과 함께했던 전쟁터의 이야기를 카라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카라, 내가 이라크에서 만난 셰퍼드 톰슨은 정말 용감한 친구였어. 그 녀석도 처음엔 나를 믿지 않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린 점점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지. 나는 내가 톰슨처럼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샘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샘은 카라와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카라가 새로운 환경에 더 익숙해지고 샘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천천히 시간을 보내며 함께 걷는 것이었죠. 그날도 샘과 카라는 동네 공원의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공원은 가족들이 가을을 만끽하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 중에는 부모와 함께 소풍을 즐기던 7살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공원의 평화가 산산이 깨졌습니다. 멀리서 멧돼지 한 마리가 산에서 내려와 공원으로 뛰어들어온 것입니다. 산속에서 음식을 찾다가 도심까지 내려온 멧돼지는 배가 고픈 듯 사람들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그 와중에 여자아이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샘은 상황을 파악하고 카라를 데리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멧돼지가 아이를 향해 돌진하던 순간 카라는 본능적으로 샘의 손에서 목줄을 벗어 던지고 멧돼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샘은 눈을 의심했어요. 항상 경계심 많던 카라가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섰기 때문이었죠. 카라는 거친 으르렁 소리를 내며 몸을 낮추고 멧돼지를 향해 날카롭게 짖었습니다. 멧돼지와 카라는 눈앞에서 서로를 노려보며 긴장된 대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순간 멧돼지가 거칠게 돌진하자 카라는 재빠르게 몸을 날려 멧돼지의 옆구리를 물었습니다. 샘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근처에 있던 나뭇가지를 집어 멧돼지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샘이 나뭇가지로 멧돼지를 막아서는 동안 카라는 지친 몸으로도 멧돼지의 주위를 맴돌며 계속 공격의 틈을 노리고 있었죠. 이때 카라가 멧돼지의 주위를 끌자 샘은 멧돼지의 옆구리를 강하게 가격할 수 있었고 결국 멧돼지는 고통스러운 울음을 내지르며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카라는 온몸이 흙과 피로 범벅이 되었지만 여전히 샘을 보호하려는 듯 주위를 경계하며 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샘은 숨을 고르며 카라를 바라봤습니다. 카라, 정말 고맙다. 너 덕분에 모두 무사할 수 있었어. 샘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카라에게 속삭였어요. 그 순간 카라는 처음으로 샘의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둘 사이에 작은 신뢰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샘과 카라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샘은 그날 이후로 카라가 더는 멀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샘은 카라를 위해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카라가 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샘은 그날 이후부터 매일 밤 카라와 함께 거실 바닥에서 잠을 청하기 시작했어요. 침대가 아닌
카라가 지내는 방 한 구석에 매트를 깔고 함께 잠을 자는 것이었죠. 샘은 카라가 마음을 열도록 돕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카라, 내가 이라크에서 셰퍼드 톰슨과 함께 했던 일을 기억해. 그 녀석도 처음엔 나를 믿지 않았지만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나를 가족처럼 받아들였지. 너도 그렇게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샘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카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긴장을 풀었고 어느 날 밤에는 조용히 샘 곁에 누워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샘은 카라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2달이 지나면서 카라는 마침내 샘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침마다 샘이 일어나기 전 카라는 먼저 다가와 샘의 얼굴을 부드럽게 핫으며 인사했습니다. 샘은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나를 받아들여준 거구나, 카라. 어느 날 샘이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카라는 현관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그를 배웅해 주었어요. 샘이 출근길에 나서자 창문 밖에서 슬픈 표정으로 샘을 바라보던 카라의 모습은 이제 행복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카라는 항상 현관에서 샘을 기다리며 기쁨에 겨운 울음소리로 그를 반겨주었죠. 카라와 샘은 이제 단순한 주인과 반려견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의지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샘은 이라크에서 톰슨과 나누었던 그 특별한 유대감을 카라와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샘은 카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와 나, 우린 진정한 가족이야. 넌 나를 지켜주었고 나도 너를 지킬 거야. 샘과 카라가 함께 겪어온 시간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한 번 더 새로운 모험을 준비하며 세상을 함께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드디어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샘이 평소처럼 방 한쪽에 앉아있자 카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샘의 무릎에 코를 가져다 대었어요. 샘은 깜짝 놀랐지만 천천히 손을 내밀어 카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카라는 잠시 긴장했지만 이내 고개를 떨구며 샘의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씩 내 마음을 열어주는 거구나. 나도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게. 그날 이후 카라는 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근할 때도 샘을 배웅해주기 위해 현관까지 따라 나왔고 퇴근 후에는 꼬리를 흔들며 그를 반겨주었죠. 샘은 그제야 카라가 이제 자신을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동안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고 방황하던 카라는 이제 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샘은 카라를 바라보며 비로소 톰슨과 나눴던 유대감을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멧돼지와의 사건을 계기로 샘과 카라는 더 깊은 신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샘은 이제 카라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샘은 군대 시절 폭발물 탐지견 운용요원으로 활동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카라와의 유대감을 더 강화할 특별한 훈련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샘은 30개의 특별한 버튼을 사용한 훈련을 고안했습니다. 각 버튼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 그림은 특정한 행동이나 요구를 의미했어요. 예를 들어 컵에 물이 담긴 그림의 버튼을 누르면 샘이 카라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밥통에 사료가 담긴 그림 버튼을 누르면 카라가 밥을 달라는 신호가 되는 식이었습니다. 첫날 훈련에서 샘은 카라를 훈련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개의 버튼만을 이용한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카라, 이제부터 새로운 훈련을 해볼 거야. 이 버튼을 누르면 너에게 물을 줄게. 샘은 컵 그림이 그려진 버튼을 눌렀고 그 즉시 물그릇을 카라 앞에 두었습니다. 카라는 처음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샘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하지만 샘은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버튼을 누르고 물을 주는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몇 차례 반복 후 카라는 샘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그러다 마침내 카라가 스스로 컵 버튼을 눌러 물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샘은 카라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해냈구나, 카라. 시간이 지나면서 카라는 더 많은 버튼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료 버튼을 배우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샘이 밥 먹자라고 말하며 사료를 가져다 줄 때마다 카라는 사료, 그림이 그려진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죠. 이제 카라는 배가 고플 때마다 자연스럽게 사료 버튼을 눌러 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음 단계는 간식을 요청하는 버튼이었습니다. 이 버튼에는 뼈다귀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카라는 훈련 초반에는 이 버튼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당황해했지만 샘이 매번 버튼을 누르고 간식을 건네줄 때마다 카라는 점점 버튼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카라는 저녁 산책을 마친 후 자발적으로 간식 버튼을 누르며 샘을 쳐다보았습니다. 샘은 웃으며 알겠어. 내가 이걸 누르면 간식을 주는 거지 라며 카라에게 맛있는 간식을 건네주었습니다. 카라는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이렇게 둘은 단순한 행동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소통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카라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는 바로 산책이었습니다. 샘은 이를 활용해 산책하자 버튼을 훈련시키기로 했어요. 버튼에는 목줄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샘은 매일 아침 이 버튼을 눌러 카라를 산책에 데려갔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샘이 직접 버튼을 누르고 목줄을 가져오곤 했지만 점차 카라는 샘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샘이 출근 준비로 바쁘던 중 카라가 스스로 산책 가자 버튼을 눌렀습니다. 샘은 놀란 눈으로 카라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가 먼저 산책을 요청하는구나. 좋아, 산책하러 가자. 이후로 카라는 아침마다 산책을 가고 싶을 때마다 이 버튼을 눌렀고 샘은 그 모습을 보며 카라가 이제 완전히 소통에 익숙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샘은 단순한 일상 소통을 넘어서 위급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버튼 훈련을 계획했습니다. 특히 카라가 스스로 도움이 필요할 때 샘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붉은 십자가 그림에 도와줘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이 훈련은 다소 어려웠지만 샘은 매번 카라의 발에 작은 붕대를 감고 버튼을 누르게 한 후 그 붕대를 직접 풀어주는 방식으로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어느 날 카라가 산책 중에 작은 유리 조각에 발을 다쳤을 때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샘이 잠깐 씻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카라는 주저없이 도와줘 버튼을 눌렀고 그 소리에 샘은 급히 달려왔습니다. 카라, 내가 나를 부른 거야? 샘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카라의 발을 치료해 주었고 카라는 샘에게 고마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샘과 카라의 신뢰와 소통이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샘은 카라가 자신의 감정도 표현할 수 있도록 행복해와 피곤해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각각 웃는 얼굴과 졸린 눈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샘은 퇴근 후 카라와 교감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이 버튼을 활용했습니다. 하루는 샘이 퇴근하고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누워있을 때 카라는 다가와 조용히 행복해 버튼을 눌렀습니다. 샘은 놀란 눈으로 카라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뜻이니? 고마워, 카라. 샘은 카라를 꼭 안아주었고 카라는 샘의 품에서 기분 좋게 몸을 말았습니다. 또 다른 날 카라는 산책 후 지친 듯 피곤해 버튼을 누르며 자신의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샘은 그 모습을 보고 즉시 카라에게 부드러운 담요를 가져다 주며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좀 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샘과 카라는 단순한 소통을 넘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샘과 카라는 이제 30개의 버튼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단순한 요구를 넘어서 서로의 감정과 상태를 표현하고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법까지 익힌 것입니다. 훈련이 끝난 어느 날 샘은 카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라, 우리가 이렇게까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될 줄은 몰랐어. 이제 너와 나는 진짜 가족이야. 그 순간 카라는 다가와 행복해 버튼을 누르며 샘의 무릎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샘은 눈물을 머금고 카라를 쓰다듬으며 이 모든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샘과 카라는 단순한 주인과 반려견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읽고 소통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이라크에서 제대한 후 샘은 군대에서의 폭발물 탐지 경험을 살려 소방대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기에 샘에게는 매우 뜻깊은 직업이었죠. 그동안 카라와 함께 훈련하며 쌓은 특별한 교감 덕분에 샘은 카라와의 소통 방식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샘은 카라와 30개의 버튼을 활용한 훈련 모습을 촬영해 진돗개와의 교감, 30가지 버튼으로 소통하기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카라가 샘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버튼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물을 요청하거나 산책을 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모습이 담겼죠. 영상이 공개되자 큰 반향을 일으키며 빠르게 조회수가 급증했습니다. 사람들은 진돗개, 카라의 놀라운 지능과 샘과의 깊은 유대감에 감동을 받았어요. 유튜브 영상이 뜨거운 화제가 되자 샘이 근무하는 소방서에서도 이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서 대장은 샘을 불러 말했습니다. 샘, 내 반려견 카라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군. 우리 소방서에 초대해서 한번 시연을 보여줄 수 있겠나? 샘은 흔쾌히 승낙했고 카라와 함께 소방서로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소방대원들이 모인 가운데 카라는 샘의 지시에 따라 30개의 버튼을 활용해 요청사항에 반응하는 모습을 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샘이 카라, 물 좀 가져와라고 말하자
카라는 물컵 그림이 그려진 버튼을 누르고 샘을 바라봤습니다. 샘이 준비한 물그릇을 가져다 주자 카라는 신나게 물을 마셨습니다. 이어서 샘이 간식이 먹고 싶니? 라고 묻자 이번에는 간식 그림이 있는 버튼을 누르며 간식을 요청했죠. 사람들은 카라의 능숙한 버튼 사용과 샘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소방서 대장은 깊은 감동을 받은 표정으로 샘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샘. 진돗개 카라가 이렇게 뛰어난 지능과 소통 능력을 갖추었다니. 만약 괜찮다면 카라를 우리 소방서의 특채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으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샘은 순간 놀라며 카라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장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카라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도 기꺼이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라는 소방서의 공식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제 카라는 샘과 함께 소방서에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죠. 카라는 소방서에서의 훈련을 빠르게 익혔습니다. 샘과 함께였기에 탐지 작업에도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죠. 카라는 1년 동안 마약 탐지 20건, 폭발물 탐지 5건이라는 뛰어난 성과를 올리며 소방서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특히 한 사건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시내의 한 학교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긴급히 출동했지만 넓은 학교 건물에서 폭발물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때 카라가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카라는 샘의 지시에 따라 집중적으로 냄새를 맡으며 교실과 복도를 누볐고 불과 15분 만에 학교 구석에 숨겨져 있던 폭발물을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이 사건 덕분에 카라의 이름은 지역 방송국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라와 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여러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쇄도했어요. 지방 방송국 기자가 소방서를 찾아와 샘과 카라를 인터뷰했습니다. 기자는 묻습니다. 샘 씨, 진돗개 카라가 이렇게 뛰어난 탐지 능력을 발휘하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요? 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카라는 단순한 훈련견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깊은 신뢰와 교감을 바탕으로 소통합니다. 카라가 사용하는 30개의 버튼 훈련을 통해 카라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죠. 이 덕분에 카라는 단순한 명령 수행을 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카라의 이야기는 지역 사회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카라의 용기와 샘과의 특별한 관계에 감동했습니다. 카라는 이제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지역 사회의 영웅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이제 샘과 카라는 소방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둘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샘은 카라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카라, 이제 너와 나는 진정한 동료이자 가족이야.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두렵지 않지. 카라는 그 말에 대답하듯 행복해 버튼을 누르며 샘의 곁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샘과 카라는 새로운 임무를 향해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5년 전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15살 소녀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전 인력을 동원해 소녀를 찾기 위해 수많은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녀의 가족들은 여전히 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은 점차 사라져갔죠. 그러던 중 지역 경찰서장이 우연히 유튜브에서 샘과 진돗개, 카라가 30개의 버튼을 통해 소통하는 모습을 본 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장은 카라가 가진 특출난 후각 능력과 소통 능력이 실종 사건의 새로운 단서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서장은 직접 샘에게 연락했습니다. 샘 씨, 혹시 당신의 반려견 카라가 냄새를 추적하는 훈련도 가능한가요? 오래된 실종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샘은 잠시 고민했지만 카라와 함께라면 이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서장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카라에게 새로운 냄새 추적 훈련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샘은 소방서에서의 훈련 경험을 바탕으로 카라에게 후각 탐지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버튼은 냄새와 관련된 기능을 중심으로 한 50개의 버튼이었죠. 카라가 특정 냄새를 맡고 이를 버튼으로 신호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개는 사람보다 1만 배 이상의 후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의 후각은 코 안에 후각상피가 넓게 발달되어 있어 냄새를 더 잘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진돗개와 같은 품종은 후각상피의 면적이 크고 선모의 밀도가 높아 작은 냄새 입자까지도 놓치지 않고 잡아낼 수 있죠. 샘은 카라가 후각을 활용해 냄새의 출처를 추적하고 이를 버튼을 통해 신호할 수 있도록 집중 훈련했습니다. 훈련 중 샘은 카라에게 냄새 찾기 버튼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장이 제공한 실종 소녀의 옷을 카라에게 맡게 한 후 카라는 냄새를 인식하고 냄새 기억 버튼을 누르도록 훈련받았어요. 이 과정을 통해 카라는 특정 냄새를 기억하고 실종자의 냄새를 추적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훈련을 마친 카라와 샘은 실종된 소녀를 찾기 위해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장이 제공한 소녀의 옷을 맡은 카라는 냄새를 기억한 후 샘과 함께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카라는 냄새 찾기 버튼을 눌러 수색 준비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첫날은 소득이 없었지만 샘과 카라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5시간씩 들판과 산을 수색했습니다.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시간이 많이 흐른 탓에 냄새가 희미해졌을 가능성도 있었죠. 그러나 카라는 후각과 샘의 지시에 따라 끊임없이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드디어 수색 10일째, 카라는 깊은 숲 속에서 갑자기 냄새 기억 버튼을 누르며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샘은 카라의 신호를 보고 즉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카라는 땅을 계속해서 파기 시작했고 마침내 흙 속에 묻힌 소녀의 유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샘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카라가 찾았어요. 우리가 찾던 그 장소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카라가 발견한 유골 주변을 수색하자 추가로 몇 가지 증거물들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경찰은 과학수사를 통해 사건을 재조사했고 마침내 실종 소녀를 납치한 범인을 추적해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로 보도되었고 카라의 놀라운 탐지 능력과 샘의 헌신적인 훈련 방식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방송국 기자가 샘과 카라를 인터뷰하며 물었습니다. 샘 씨, 카라가 이렇게 뛰어난 후각 탐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카라는 단순한 훈련견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파트너입니다. 카라는 후각뿐만 아니라 버튼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들이 카라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카라의 이야기는 미국 전역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진돗개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카라와 샘의 이야기 덕분에 한국의 진돗개는 뛰어난 충성심과 지능을 가진 견종으로 미국 전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 입양 문의가 폭증하면서 미국의 많은 가정에서 진돗개를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다는 열풍이 불게 되었죠. 이제 샘과 카라는 단순한 소방대원과 탐지견을 넘어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샘은 카라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카라, 우리가 함께 이뤄낸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다니 정말 놀라워. 앞으로도 우리 둘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자. 카라는 샘의 말에 응답하듯 행복해 버튼을 누르며 샘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렇게 샘과 카라의 감동적인 여정은 끝이 났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들의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